드디어 지난번에 우리 표지 선택 이벤트 진행을 했었던 저와 강미선 선생님이 같이 번역에 참여한 수학동화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갖는 날이에요. 사실 강미선 선생님은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또 출간 기념이어서 저의 라이브에 이렇게 함께 이원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강민 선생님이 막 떨린다고 하셨는데 원래 떨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게 바로 수학이야라고 하는 그림책을 영돌맘하고 같이 번역을 하게 됐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좀 책 소개를 할 겸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그림책인데 여러분, 내용이 독특하기도 하고. 모알보알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지식 그림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갖고 와서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영돈맘도 지난번에 계속 이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수학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이게 영어로 된 노래가 들어있는 노래 가사로 만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번역을 하게 됐고, 이게 바로 수학이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정말 외치고 다니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게 제목으로 나와서 이게 시대가 됐구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바로 수학이야.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런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요즘엔 제가 공동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허준희 교수가 그랬잖아요. 수학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면서 진짜 이 책 자체가 되게 감동이었고, 이 책을 많은 엄마들이 혹은 많은 아이들이 한번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흥미, 하나는 이제 필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라고 하면 정서적인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끌린다 하는 것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딱히 끌리진 않는데 필요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인지적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그 동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은 모든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아이가 다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수학도 그런데, 어, 이거를 읽게 되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어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수학 공부하는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잠잘 때 그러니까 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 때, 뭘 먹을 때, 이런 다양한 12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학이 쓰인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일상에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상을 갖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보면은 수학이 목적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일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읽고 나서,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떤 의욕이나 필요성, 이런 게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이 책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수학 교과서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덧셈, 뺄셈, 뭐 나눗셈, 곱셈, 뭐 큰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타이틀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보면 그거를 위해서 뭔가 실생활 예제들을 끌어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는 실생활에서 상황 주어지는 것들에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된 책인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이 엄마들이 어찌됐건 이 책 속페이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이 지금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예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그리고 도전해볼 문제, 놀이 방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어떤 거 한번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조금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자가 수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절에 이게 많은 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죠. 연구자들이 다 단절이 됐었는데 이 수학자가 이것을 그러니까 그 동료들한테 이게 원래 노래인데 노래를 같이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한 소절 한 소절 노래 부르는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이제 이 출판사에서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도 그렇고, 이 노래를 만든 분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다 이제 수학에 대해서 되게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되게 내용이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저기가 나오거든요. 무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무한에서는, 무한대는 뭐 굉장히 커. 이런 얘기를 막연하게 하는데, 또 우리 책방에 오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가장 큰 수는 뭐냐? 이름이 뭐냐? 뭐, 아, 진짜요? 옴이냐? 뭐, 예, 와, 뭐, 구글이냐?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무한이기, 이름이 있다면, 그 가장 큰 수 이름이 있다면 무한이 아니지 않아?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진짜 저는, 끝이니까, 네, 그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더 이상 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무한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80억 명을 다 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센다라고 보면 센다라고 보면 하나씩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 셀 수가 있고 사람도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는 동안 또 태어나고 또 누구는 죽고 이래가 좀 수가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서 80억을 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85초는 250년이 넘거든. 250년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이 인구가 더 늘어날지도 몰라. 이거 자체는 우리가 세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는데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세는 동안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람 수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놀랬고, 벽에 던진 공이 튕겨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공을 벽에다 던지면 튕겨 나오면서 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놀이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수학을 그냥 연필로 갖고만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육도 수학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친구들한테 오른쪽으로 90도 돌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틀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친구가 뭐 이긴다. 이런 것처럼 각에 대해서 회전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통의 어떤 각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림책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특정 주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이런 책을 이렇게 출간하려고 하는 출판사도 되게 저는 용기가 있고, 또 지금은 정말 옛날에는 그런 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런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 수학의 쓸모, 뭐 미적분의 쓸모, 뭐 생활에서 어린이들의 뭐 수학의 쓸모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길고. 근데 이것은 짧은데 쓸모를 정말 다양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고 자명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할 때 왜 좋아해? 그러면 이유를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처럼 수학을 왜 배워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러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저 이 책을 만난 게 너무 좋았고 또 이런 책을 갖다가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좋았고 이제 그것을 또 영도마마와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네, 저 좋습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 수학을 왜 배워야 돼? 이걸 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 왜 덧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루한 걸 왜 해야 돼? 어려운 걸 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딱 주면서 여기에서 네가 경험하지 않은 게 있나 한번 봐봐. 라고 할 것 아,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가 맞아. 경험하지 않은 걸 골라봐.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때 양세 보는 것도 한 번씩 경험이 있고, 종이 접기 해봤고, 그리고 요리도 엄마랑 같이 해보고, 그리고 또 뭔가 숫자를, 뭐 개수를 셀 때, 물건을 살 때 개수, 돈 낼 때, 그리고 우리 뭐 여행 가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똑같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도 경험하고, 수학 아닌 일상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아까 질문 주셨는데, 추천 연령 대상하고, 그리고 이 책 한 권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에 수학의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추천 연령은 이제 7살 정도부터, 그쵸? 한 네. 3, 4학년까지, 3학년 정도까지 하고 뭐 두고두고 읽을 수는 있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3학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3학년까지. 보면 뒤에 우리 막 용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용어, 정의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에 보면, 용어도 있어요. 네, 그쵸? 수학 용어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내신 책 중에도 이런 용어 정리해가지고 내신 책들도 있으시잖아요. 짜잔. 이 독후 활동지가 출력문을 이렇게 워크북으로 제본이 돼서 출력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그 여기 다 오리기, 붙이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후 활동지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리막이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백화책방에서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만 딱 일주일 동안 이거 행사를 하고, 네, 근데 있고, 우리나라 네네네.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게 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는 하는데, 보통 보면 한 뼘이 몇 센치 정도 될까 이런 어림이 감이 없는 거예요. 뭐 1m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 10cm라고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를 갖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가볍잖아요. 계속 네. 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라 재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는 놀이를 할 때 정확하게 재고 나서 읽는 거는 재미가 없고 먼저 가늠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가 약 몇 센티미터일까 먼저 가늠을 해요. 가늠을 해서 어, 한 15cm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거 한번 재어보자 하고 이제 재어보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재어보고 그다음에 있는데 외국 책들 보면 이 책에도 어리막이 나와 있지만 외국 수학책들 보면 어리막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없는 음, 편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들고 다니면 수시로 재개하고 이 활동지와 더불어서 이거를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활동지를 하는 어떤 챌린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책방에 챌린지 되게 잘 하시고 또 뭐죠? 부지런하신 지금 호주에 가 계신 이제 마이 라떼님 주도하에 이제 이 챌린지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찾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이게 바로 수학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 나중에 설득이 돼요. 수학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이거 수학을 배우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엄마가 문제집도 사다 주니까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맙고, 활동지. 문제집을 네. 사주니까 고맙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선생님. 아니, 너무 고맙잖아요. 왜냐면 이 생활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에서 문제 해결하는 법도 수학에서 가르쳐 주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방법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수학에서 가르쳐 주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건데, 내가 혼자서 하면 힘든데 막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절로 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뭐 여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일상 속에서 수학을 마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우리 수학 챌린지를 곧 여신다고 하셨어요. 이 구매하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지금 강미 선생님이 아까 잠깐 이 줄자를 어림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어림하는 거 어려운데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보면서 먼저 어림도 해보고 예측을 해봐서 실제로 재보고 그걸 또 비교해보고 그래서 막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도 같이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챌린지도 있고 오히려 이제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계속 수학을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친구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학을 일상 속에서 찾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노래 가사에 담긴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수학에서 마지막에 보면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음, 여러분. 진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 한번 도망가 봐라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수학이에요. 아마 주변에 그냥 손만 뻗으면 보이는 게 다 수학이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 수학이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네, 아까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노래 QR코드로 부를 수 있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QR코드.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한글도 있지만 영어로도 가사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을 저 혼자 번역하는 것보다 영조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영어에 관심 많은 분들도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책에 아무튼 이 영어 가사가 또 들어있고, 이 부분을 그냥 살렸어요, 출판사에서. 네.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제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7세부터 대상 연령은 7세부터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이가 닥치기 전에 엄마가 사실 유아 때부터 조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아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빨리 연산해야 될 것 같고 덧셈, 뺄셈 막 빨리 막 급하고 이미 급해져 있어요. 초등생도 아닌데 4살, 5살 됐는데 숫자 세기 잘 못한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좀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떠한 수학들을 있는지 좀 미리 배워보시고 그것들 일상 속에서 아이랑 나누는 것들, 그런 시간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당연한 거죠. 이게 응,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엄마들이 이제 뭐 엄마들이 그런 건 아닌데 아이가 어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아무 생각 없을 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납득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수학적인 사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수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해야지 되는데, 일단 먼저 막 이렇게 연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수세기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그 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나서 수세기 하는 거하고, 일단 다짜고짜 수세기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내가 수학인지 몰랐지만 이런 아까 양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요리하면서 막 그릇도 재보고 무게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어림도 해보고 근데 이런 일상 속에서 자주 이런 수학을 가지고 접하는 것들이 수학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당연하죠. 일단 어떤 사례를 아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거기에서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들이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어리말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납득을 하는 상황에서 수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유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증명하라는 게 이유를 대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는 태도가 수학적인 태도고 그것이 다양한 증거들이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이 귀납적으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학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아, 수학은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왜 그 수학을 배워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수학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생활에 있고 다른 과목이나 이런 뭐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꼭 필수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입시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퍼져가지고
당연하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상황별로 수학적인 용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들을 굉장히 잘 꾹꾹 눌러서 알기 쉽게 재미나게 담아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워크북 출력된 거하고 줄자, 이건 이제 대가 책방에서만 이제 구매하실 때 받아보실 수 있는데, 마침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초 2학년인데 아이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 좋을지, 꼭 이런 대화를 하면 좋다, 그런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먼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아이가 막 가만히 있는데 이 책을 이 책을 볼래? 이렇게 하면은 좀, 걔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게 라면 봉지에 영양 성분 이런 거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낯선 어떤 단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못 읽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읽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 단위 읽는 법이 이 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자세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책방에 오는 아이들 중에 정말 어린데, 막, 정말 어리거든요. 어린데 어려운 수학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무한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수열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또 이렇게 보면 어른들 책이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설명하기는 좀 막히는데 이런 책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아이한테. 그냥 모든 게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물을 엎질렀다. 그러면은 이 물을 엎질렀는데 이게 아니면 물을 따랐을 때 이렇게 물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컵에 작아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컵의 크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컵의 크기도 수학이 있어. 이러면서 쓱 비민다든지 이게 어떤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타이밍인지 안 타이밍인지를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떤 기계적으로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를 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학년에서 뭐 구구단 같은 거 배우고, 3학년에서 분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 배웠을 때 분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저도 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대요. 그, 예, 정말 여기에 보면 황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돈 계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수학이 무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수학을 잘 하게 되는 게 너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는 얘기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들 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 일기 쓸 때 날씨 얘기 나오면 여기 또 날씨 얘기가 나오죠. 예측하는 거. 확률과 통계 얘기도 나오는데 어려운 용어로 나오지 않고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말이 좀 막힌다 했을 때 이 책을 갖다 보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잘 써져 있기 때문에. 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선생님께서 챌린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리고 수학을 찾는 거. 우리 여러분 수학을 찾을 때마다 이게 바로 수학이야 외치는 게임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차가 이제 막 꽉 차 있는데 자 엄마가 마신다. 얼마나 남았을까?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이게 바로 수학이 하면서 어떤 게 수학이 있었을까? 이렇게 좀 알아맞추는 게임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찾고 의식적으로 뭔가 수학을 계속 일상에서 모든 내 행위를 수학적인 것과 개념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지금 약간 비스듬하게 앉았거든요. 나는 지금 45도를 돌려서 앉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지금 모든 게 다 막 수학으로 느껴지는 아니,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음, 지금 모든 게 다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textbook 안에서 뭐 가장 긴 거 찾아봐. 가장 짧은 거 찾아봐. 뭐 이런 거. 자, 있자, 아니면 미리, 줄자로 재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재보고. 네, 너무 옆에 재밌어요, 식으로 여러분. 재보고, 아주 작은 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수학이야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게 책을 떠나서, 네, 정말 맞아요. 이 책을 떠나서, 이건 정말 찰떡 제목이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걸 떠나서 이게 바로 수학이야를 외치는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구호처럼 돼서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심인데, 이 책을 도구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퍼뜨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수학에 대한 정서를 그쵸? 음. 함양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런 책이 그거에 좀 불을 지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 안 다녀도 우리가 수학을 모르는데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하구나. 세상은 수학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하기가. 그래서 이런 뭐 책이 됐든 뭐 영상이 됐든 그런 걸 우리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야지 몸도 가 있죠. 맞- 마음이 안 가는 데는 예, 그냥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걸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게끔 하는 책들이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제 이건 번역서인데 국내서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저 이게 바로 수학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수학 책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수학에 대해서 진짜로. 네, 정말 대중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해치는 게 아닌데 막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선생님 상처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지? 이거 책 이제 내고 난 후에 이제 소감, 이렇게 짧게 썼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말에, 이 책을 진짜 우리 큰아이들 키울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책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이 수학이고 일상 안에서도 아이랑 즐겁게 이렇게 수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수학 문제 풀어. 수학 해야 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야 되는 거야.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상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사실은. 음, 여러분 그런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이혼 라이브로 계속 이 책을 진짜 강조하면서 계속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저는 이 책 진짜로 왜 자꾸 홈쇼핑 모드로 들어가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다 다른 한 권을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들 수학 그림책, 수학 동화 전집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전집을 사세요. 그럼 보면 아시겠지만 덧셈 뺄셈에 관련된 것도 몇 권이 나오고 사실 시계만 가지고도 몇 권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4, 50권 되는 전집들 되게 많아요. 짧게는 20권, 뭐 길게는 막 몇 권짜리 수학 동화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 전집이 한 권에 다 담겼다고 보실 정도로 진짜 꽉 차 있어요. 웬만한 수학 용어 다 접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0원 초반대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 이거 안 사면 너무 손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책을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 골랐다. 어디서 골랐냐. 이랬거든요.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볼요냐를 가서 이런 좋은 책을 갖고 오려고. 네. 그래서 책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외서 같은 경우에 중간 출판사에서 이렇게 고르지 않으면은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그 출판사 분들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야 좋은 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개하는 게 어떤 책을 소개하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제 저한테 번역을 해갖고 더 마음에 들었죠. 아 어떻게 잘 알아봤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영등맘은 제가 전에 인스타에서 한참 수학을 찾아내는 그런 사진들을 일상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보이는 것들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제가 감동할 정도로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인상 깊었는데, 뭐지, 표지판이라든지, 그쵸? 전봇대라든지 그 네,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억나죠, 그거. 그 네. 피드 너무 잘 기억나요?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운 장면이랑 같이 비교해서 했었는데, 그런 놀이가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음, 어, 그,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뭔가 수학책을 들으실 때 고민 없이 그냥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을 맡겨주셨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단권으로 출판을 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한 권 한 권씩 낸대요. 찬찬히 한 권 한 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단권단 건 사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단 행본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귀하거든요. 10권 같은 한 권. 아니에요. 10권 같은 한 권이라는요. 최소한 12권 이상인데. 최소한 10권 이상이에요, 대표님. 10권 같은 한 권 아니고요. 음. 최소한 12권 같은 한 권이니까요. 네, 진짜 이 책, 보물 같은 책, 그리고 정말 모든 가정, 유아와 유치, 그리고 초등 가정의 책장에 모두 다 꽂혀있는 책이 되게 저도 응원하고 아마 강민선 선생님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좋지 않을까요? 학교나 도서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약간 의무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학의 마음으로 비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바라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다음에 또 수학책 내실 때 다시 한번 저희 라이브에 함께 또 해주시면서 새 책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우리 또 프로젝트 이 책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프로젝트도 곧 오픈하실 예정이니까 또 주의 깊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리원 라이브 여기저기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이 책, 난 우리 아이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하시면 이 책 또 우리 후배 맘들을 위해서 이런 책이 있단다 하면서 좀 소개도 소문도 많이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 많이 여기저기 소문 내고 싶어서 열심히 또 홍보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수학 전집 30권 중에 3권만 봤대요. 구매해 볼게요. 문제집보다 일상 속에서 수학 찾기 놀이 내일 실천하겠습니다. 줄자로 네. 어리막이 놀이 팁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너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모알보알 출판사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자, 책 구매는 어디요? 프로필 링크요. 프로필 링크 꾹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네. 그리고 진짜 한정이에요, 여러분. 워크북 줄자 한정이에요, 여러분. 어리막이 하고 싶으시면 꼭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례에서 꼭 네, 구례 네, 놀러 구례에서 오세요. 봐요. 네. 5월에 봐요, 5월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